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또 특집으로 구성하는 코너입니다. 뉴욕엔 서울인데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US닥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미국 주시장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주요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마이너스였고요. S&P 500이 0.38% 마이너스, 나스닥 역시 0.68%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떤 업종별로도 특징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업종은 정말 오랜만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유틸리티 업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1.28%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이 4.7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또 에너지 가격, 유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도 나갔는데요. 네. 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3개월마다 하는 어떤 지분 변동 상황 보고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지분 변동 현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거요? 애플의 사랑. 애플 사랑이요. 네. 애플의 지분을 1,238만 주 추가 매수하면서 전체 보유 물량이 2억 5,190만 주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애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있는데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분을 18% 더 추가로 매입했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소폭이지만 지분을 처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왜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제가 추정하건데 제가 6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항공주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사 그 유가에 대비해 해지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 네. 상승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위험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보시게 되면 또 재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지분 대비 20%를 추가 매입했고요. 네. US 뱅크도 마찬가지. 근데 웰스파고는 뭐 작지만 1% 정도 지분을 내다 파는 네.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테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복제약 제조 회사는 보유 지분을 6.7%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4,320만 주를 보유하게 됐고요. 몬산토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몬산토요. 예, 네. 종자회사죠. 그래서 사실 뭐 재밌는 내용은 몬산토는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욕을 많이 먹는 회사 아닙니까? 욕 많이 먹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매도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였는데 앞으로 그 버크셔에서의 투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네. 최소한 10% 이상은 더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분을 10%를 보유하게 되면 네. 은행 지주 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어이구. 그럼 네.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한번 결과적으로 현재 네. 버크셔에서의 탑10 종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지분에 갖고 있는 지분의 탑10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등은 애플이 현재 23.84%를 보유하고 있고요. 웰스파고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3위가 크라프트 하인즈, 4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5위가 코카콜라, 6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7위가 US 뱅콕, 8위가 무디스고요. 9위가 필립스 66, 그다음에 10위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금융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테바라는 회사를 보시면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테바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해 우리나라로 보면 제네릭 위주로 하는 맞습니다. 제약사인데요. 네. 제네릭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그 부분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밀란이라는 회사의 에피펜이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에피펜이라는 게 여러분 영화 보시면 갑자기 콩이라든가 먹고 갑자기 그 엘러지에 쇼크가 갖고 주사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 뭐 허벅지 팍 찌르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흥미로운 거 오늘 갑자기 말씀드리면 그 에피펜의 제네릭이 오늘 FDA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 시판하는 거에 그 중간 단계 허용이 났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에피펜에 관련된 것도 오늘 좀 흥미롭다. 네. 그게 바로 테바라는 회사가 그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뉴욕엔 서울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 관련된 주식 내지는 섹터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회사 오늘 세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이키죠. 우리나라에서는 필라코리아 설명드리겠고요. 델타항공 잠시 전에 항공주 얘기하셨는데 델타항공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항공주를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스퀘어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코너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주식인데 스퀘어를 다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나이키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나이키가 있고 한국에 나이키가 아니고 미국에 나이키가 있고 네. 한국에는
나이스가 있었죠 예전에. 나이스요. 나이스죠. 잠깐 이제 아이고. 약간 마크가 틀린데 네네. 사실 저희가 없던 시절에 네. 나이키가 얼마나 신고 싶었으면 그런 걸 신었겠습니까? 사실 나이키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네. 보시는 건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 보였는데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북미 쪽에서의 매출 감소, 지금 나가는 그림이 그건데요. 네. 이 빨간색 박스가 무려 3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런 적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신고가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만 과거 3년 동안 이런 모습 보였다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의 매출 감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감소했냐라고 네. 보면 아디다스의 약진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 네.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2016년, 17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나이키 매출 감소했고요. 조단도 매출 감소했는데 조단도 역시 나이키의 브랜드입니다. 아디다스 하나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나이키 상당히 어려웠는데 나이키를 구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가 나이키를 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제가 보게 되면 북미 외 매출 증가를 보게 되면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24% 매출 증가 보였고요. 중국이 무려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타 아시아가 12%인데 지금 보게 되면요. 중국이 지금 현재는 35%인데 지금 합부 나올 향후 실적에서는 거의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어이구,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 나이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9년까지 1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현재 예정돼 있고요.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과거에 신발 그림을 갖다 놓고요. 신발을 팔면 신발 회사가 얼마나 남을까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별로 안 남는다고 예, 했잖아요. 100달러를 팔게 되면 5달러가 신발 회사에 떨어진 이익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나이키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보험사 다이렉트가 아니고 나이키 다이렉트. 네.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감소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5년 내 전체 매출에서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룰루레몬이 상당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죠. 예, 네. 언더아머는 사실 뭐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3개 회사의 PER을 보게 되면 네. 언더아머가 65배, 그다음에 룰루레몬이 33배 나오고요. 나이키는 고작 25배밖에 안 나와요. 나이키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네요.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룰루레몬도 요즘 워낙 주가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앞으로 뭐 몇십 프로 오를 수 있다는 레포트가 쏟아지던데 하여튼 룰루레몬 혹시 아시는 분 특히 여성분이 아실 텐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나이스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완전 아재 개구단인데 카라님이란 분이 채팅창에서 키키키라고 치시면서 이분도 나이 인증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나이스란 말을 아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그런 말씀하셔갖고요. 저는 오늘 필라코리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필라코리아는 한마디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한 대한민국에 진짜 몇 개 안 되는 회사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예상보다 10% 이상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건데요. 매출액은 7,90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 나왔고요. 이제 재미나는 게 영업이익인데요. 1,157억이 나왔으면서 전년 대비 41%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무려 20%나 더 많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필라코리아도 앞서 나이키랑 비슷합니다. 결국 국내 사업 부분의 큰 폭의 실적도 개선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열티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제가 지역별로 몇 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은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물론 달러 기준이니까 더 좋아졌겠죠. 소비도 늘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겠고요. 중국은 이제 디자인 수수료 매출이 2분기 연속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결국 거기서 로열티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좋아졌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나이키를 됐건 필라가 됐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이제 생활 수준이 계속 급속히 상향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유럽은 주요 로열티인데요. 44%나 중심으로 해서 유럽은 이제 80% 넘는 증가, 전체적으로는 44%로 늘어났고요. 중화권이란 건 중국, 홍콩, 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필라 매장 수가 얼마만큼 크게 늘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래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깜짝 실적이 나오다 보니 필라코리아에 대한 증권가 의견이 급속하게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이 글로벌 브랜드로 재도약한다 그러면서 45,000원.
KB증권이 글로벌 의료 브랜드로 존재감이 부각된다면 43,000원, 미래셋도 대세 이유라는 얘기하면서 42,000원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신한, 한국투자 대신이 각각 45,000원, 5만 원, 그리고 역시 대신도 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매수 의견 충분히 제시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타항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델타항공입니다. 제가 나라보자 항공주 얘기하면서 델타항공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델타항공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항공주 중에서 네네.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실제 우수항공사에 보게 되면 2015년 3등이었는데요. 네. 2016년 2등, 2017년 1등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 사실 약간의 그 유가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예측하건데 네. 과연 워런 버핏이 왜 델타항공의 지분을 더 늘렸을까 한번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석 마일당 승객 매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데 업종 내 최고치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정유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쉽게 얘기해서 항공사가 자체 정유사를 거느린 거는 델타항공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상당히 대비하고 있다는 모습 사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이제 그림이 하나 나가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 멀리 갈 때 네. 미국같이 멀리 갈 때 지금 나오는 그림이죠. 좌석이 되게 좁지 않습니까? 좁죠. 너무 좁아갖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인기리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한 조금만 돈을 더 내면 이 넓은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인기를 얻으면서 상당히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년 연속 배당을 인상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2.53%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또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항공주 하면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네. 몇 년 동안에 아주 뼈저린 어떤 그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현재 부채 비율이 100%에서 50%까지 상당히 크게 줄고 있다는 모습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R이 8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저는 이것 때문에 이용합니다. 델타항공을. 어떤 거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정시 독착률이 86.3%입니다. 아, 네.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행기 오래 기다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네. 소위 문제되는 항공사가 맨날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요. 그렇죠. 예, 예.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게 항공사 중에 1등이기 때문에 이 점만 기억하시면 델타항공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버크셔스웨이 추총 갈 때 제가 이거 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미국 갈 때 꼭 웬만하면 델타를 타는 이거 딱 저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아시아나 이런 데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코노미 가격 대비 제 계산할 때 보면 한 25% 정도? 맞습니다. 근데 예, 워낙 예. 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좀 탈만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음식은 똑같고 네, 맞습니다. 음식은 이코노미 똑같고 자리만 좀 넓은 그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 이용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델타항공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있으나 우리나라 항공주는 완전히 이게 다른 스토리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나라보자 항공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제목은 좀 심하게 했지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항공지가 되겠는데요. 실적도 부진하죠. 경쟁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요. 1년 동안에요. 제주항공은 12% 정도 올라간 건 뭐 예외적으로 되겠고요. 대한항공 무려 1년 동안 최근 1년입니다. 21%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1.99% 이거 역시 12% 떨어진 거죠. 진에어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1년 동안 18.60% 떨어졌는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건 제가 보기에 주가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주항공, 진해연도 특히 제주항공 그동안 살았다가 최근에 밀려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항공주가 대한민국에 좋지 않냐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멀리 정말 특별한 그 항공사 소속이 아니면 계열사 직원 아니면 그냥 대부분 싼 거로 가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수가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가까운 거 가기 때문에 크게 무슨 넓은 자리 이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전 세계 항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저비 항공사가 그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장거리 노선도 LCC, 소위 저비용 항공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이분을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일본 항공이요. 그러니까 재팬에어라인이요. 재팬에어라인이 유럽 노선과 미주 노선의 LCC를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LCC 업체들이 이미 제일 먼저 한 게 진에어가 호놀룰루, 하와이를 간 것부터 시작했어요. 중장기 노선, 호주 이런 데를 보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레미아 항공이라는 것이 아직 설립허가가 완전히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빠르면 내후년부터 미국과 유럽에 저비용 항공을 가는데요. 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얘네 이 기업이 아직 출발을 안 했지만 만약 하게 되는 모토는 기존 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자리를 7%더 넓게 만들겠다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 나오면 제가 보기엔 상당한 더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학년이 딱 이거 소개해드렸다시피 입국장 면세점이 정말 되면 이 입국장에 면세되면 바로 비행기 안에서 물건도 구매해도 쉽지 않은데요. 그거 직접 내려갖고 산다? 이건 엄청나게 여기 타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사들의 기내 면세점 매출 한 3천억 대니까요. 최소한 일부라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주는 대한민국 항공주는 전체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계속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스퀘어인데요. 스퀘어는 작년에 이맘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시청자분 딱 기억하세요 벌써요. 네. 강동식님이란 분이 네. 작년에서 30% 올랐다는데 30%가 아니죠. 사실 보면 엄청 네, 올랐거든요. 30%는 아니고요. 올해만 2배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3배 올랐거든요. 지금 이 주식이. 3배 올랐죠. 근데 이런 주식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제 얘기도 있지만 월가 얘기가 지금이 초입 단계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회사인데 네. 상당 부분을 거래 수수료를 이제 취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파르다 못해 정말 아찔한 정도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표가 나가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리더기를 통해서 네. 결제를 할 수 있는 건데 매출이 올라가는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네. 중소기업이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퀘어에 대한 주요 매출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일단 카드 수수료 네. 2.75에서 3.5%의 카드 수수료를 받고요. 어이구. 예, 네. 이게 이제 주요 매출입니다. 결제하면서 받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신용카드 결제에 고작 2%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퀘어 캐시라고 해서 현금을 송금할 때 1%의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기업 대출해주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3%밖에 안 된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아주 간단한 설명을 좀 들어보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소상공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랑 푸드트럭 이런 거잖아요. 레스토랑이 네. 무려 30만 개가 있고요. 어이구. 이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레스토랑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편리한 결제. 그렇죠. 두 번째는 확장을 위한 대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레스토랑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배달 같은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어이구. 요 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해서 스퀘어다. 원스톱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적어도 이 시장을 한번 가져와 보자. 어이구. 그럼 2천억 달러의 고작 1%만 해도 2조 원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스퀘어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린 강동식 님이 네. 본인이 사시고 나서 30% 얻었다고 여기를 통해서 본부장님께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좀 하시죠.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떨어지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뭐 주식이란 건 뭐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지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카카오는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번 이제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물류도 얘기해 드렸지만 앞서오는 카드의 어떤 간편 결제로 얘기하셨는데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카카오페이 많이들 광고 많이 보실 텐데요. 카카오페이의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카카오페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다 QR코드를 통해서 찍고 매출 끝나는 건데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워낙 익숙하죠. 그게 바로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보면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워낙 카드 수수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페이 이런 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수료 무료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그 기술이나 참여하겠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페이가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물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없이 다 주기 때문에 페이를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인데 그걸 노리는 거는 바로 카카오뱅크에 그만큼 고객이 늘어난다고 노리는 것이거든요. 당장
당장은 적재원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흑자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감, 그것이 바로 카카오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은산블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은산블리 플러스 카카오페이의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 오늘 간단히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요 포인트, 투자 포인트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다음 주 역시 기업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날 에스티로더, 21일 날 톨브라더스, 8월 22일 날 로스, 23일 날 알리바바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보기에 알리바바가 제일 알리바바가 흥미롭겠네요. 핵심이죠. 예, 워낙 텐센트가 주가 워낙 많이 빠졌고요. 예. 징동닷컴도 오늘 뭐 실적 때문에 떨어졌는데 하여튼 알리바바가 다음 주 8월 23일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